연방수사국 FBI가 새해 카운트다운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10개 사법 당국이 공조해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보험사들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습니다. 가입을 지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데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흥사단 본부 보존과 재외동포청 신설, 그리고 해외 첫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까지 2023년 한인사회 주요 뉴스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올 한해 전국적으로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인공지능 활성화와 하와이 산불, 트럼프 대통령 기소 등 미국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 10m가 넘는 파도가 치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떠내려간 사람은 없었지만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2024년 새해 카운트다운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면서 10개 사법당국이 공조해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배치됐습니다.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경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 명소로 꼽히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테러 태스크포스가 배치된 모습입니다. 경찰 당국은 2024년 카운트다운 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장소 곳곳에 커맨드 포스트를 설치하고 태스크포스 경관들을 배치했습니다. October 7th was something of a flashpoint. The horrific attacks on Israel and the ongoing war and conflict that's happening right now is certainly motivating and inspiring people to do bad things. 카운트다운 장소로 유명한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라스베이거스, LA 등의 태스크포스 팀이 투입됐습니다. 태스크포스 경관들은 카운트다운 장소를 찾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방 속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폭발물을 찾을 수 있는 경찰견 K9도 투입돼 검색에 착수했습니다. 대중을 향해 돌진하는 픽업 트럭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We know what their tactics are. We're going to make some adjustments to our tactics. No one's getting to that ball. I can put it that way. 지난해 타임스퀘어에서 남성 용의자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경관들이 총격을 가해 제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보안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봤을 때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사고 경력이 특별히 없는데도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주 보험국이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보험사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운전 기록이 양호한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보험사들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굿 드라이버인데도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국은 이를 비롯해 과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가입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대해 보험사는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주정부의 한물간 규제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년간 고공행진한 보험료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23년에는 한인 사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흥사단 본부 보존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한인 사회의 쾌거였습니다.
또 해외 첫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50주년을 맞은 LA 한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LA 한인 사회 주요 뉴스를 전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LA시 역사문화사적지로 공식 지정된 흥사단 옛본부. 한인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쾌거이자 한국 정부가 직접 구입한 첫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로 기록됐습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아이덴티티를 조성하고 확인하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심볼이 되지 않는가. 또 6월 초에는 한인사회의 큰 기대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초대청장으로 임명된 이기철 전 LA 총영사는 해외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외동포청을 약속했습니다.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무엇보다도 조국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해외 첫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리고 50주년을 맞은 LA 한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그 바이어들하고 그 상담을 직접 하시면서 미주 시장 문을 두드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만 안고 가시면 나머지 후속 조치는 저희들 그 상고에서 미주 총연합에서 매년 이 자체 이 행사를 만들어내서 다이아몬드바 요양원에서 숨진 노인 2명과 텍사스 쇼핑몰 총격 사건으로 숨진 일가족,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종교단체에 감금돼 결국 숨진 20대 여성. 올해 잇따른 사건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한인들의 소식은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아 한인은행권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높아진 예금 비용, 그리고 상업부동산 대출 리스크까지. 은행권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인이민 120주년으로 의미 깊었던 2023년. 푸른 용해의 갑진년 새해에는 더 밝은 내일을 소망하며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더해졌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고 하와이에선 대형 산불이, 또 전국 곳곳에선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2023년 미국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챗 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생산형 AI의 발전으로 오디오와 이미지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기술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틱톡은 플랫폼 사용 금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에선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고 최소 11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시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와 배우조합, 그리고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노조와 의료 종사자들 등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에 이어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살 학생이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라스베가스 대학 캠퍼스 총격까지 올 한 해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4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타나주 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발견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역사상 첫 번째로 연방 하원의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은 주류 사회도 저문은 2023년을 뒤로하고 새해의 희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올 한 해 LA 카운티 내 강제 퇴거 소송이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지역 강제 퇴거 소송 건수는 올 한 해만 4만 6천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예상치보다는 적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하면서 예상보다는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연체된 렌트비가 한 달치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또 건물주들도 변호사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는 합의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내쫓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강제 퇴거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LA 지역 강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해안에 10m가 넘는 파도가 치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와 함께 이런 큰 파도가 더 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 파도가 벽을 타고 올라와 사람들을 덮칩니다. 거센 물살이 마을 안쪽까지 들이닥칩니다. 근처 해변 주차장에서도 긴박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높은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 몰아치고 사람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물살에 휩쓸립니다. 다행히 떠내려간 사람은 없었지만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폭풍의 영향으로 미국 서부 해안과 하와이 일부 지역에 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부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8에서 10m, 최고 12m에 달하는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곳곳이 이미 침수됐고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전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대목을 맞은 관광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This was supposed to be a very good weekend for us. You know, after Christmas, people get money and they come and shop. So right now, I don't know what to do. There's no power. 기상 당국은 당분간 바닷가에서 멀리 피해 있고 기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파도를 등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의 경고에도 몬터레이 등 서핑 명소에는 보기 드문 높은 파도를 즐기려는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네, 새롭게 개정된 연방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가 오는 31일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FAFSA는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곧 시작될 2024년에서 25학년도 FAFSA 신청은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대학과 대학원 등록 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FAFSA는 그간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올해 양식이 크게 바뀌면서 접수 시작일이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개정 FAFSA에 대한 세부 내용은 FAF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 전국의 홈리스 인구 중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인구는 18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습니다. 전국 홈리스 인구는 총 65만 명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여전히 주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렌트비 중간값은 38%나 늘었지만 주민들의 소득 중간값은 7% 상승에 불과해 렌트비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도 뉴욕시나 매사추세츠처럼
더 많은 홈레스 쉘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의 한 인기 록밴드에게 친중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은 타이완 대선이 보름 남은 시점에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화권 비틀즈로 불리는 타이완의 유명 록밴드 메이데이의 지난달 상하이 콘서트가 립싱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에 나선 중국 당국이 메이데이에 다음 달 13일 타이완 총통 선거 전 친중 메시지를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이데이가 타이완은 중국 일부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선전 활동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하면 대가를 치를 거란 위협을 받았다고 타이완 측 정보 자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반중 독립 성향의 타이완 집권 여당 민진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再度彰显对岸已经不择手段，全力企图影响我们的总统及立委选举。 반면 친중 성향 야당 국민당은 민진당 측이 일부러 자료를 유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반응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른바 쯔위 사태가 상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그룹 멤버 쯔위는 한 방송에서 타이완 길을 들었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했다는 중국 본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공개 사과해야 했습니다. 中国只有一个，海峡两岸是一体的。我始终为自己是一个中国人而感到骄傲。 이 사태로 타이완 내 반중 정서가 커졌고 당시 야당인 민진당의 선거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양당 후보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과거 쯔위 사태처럼 막판 청년층 표심을 흔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부에나파 코리안 복지센터가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시민권 신청 비용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부에나파 코리안 센터가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 선착순 20명에 대해 시민권 신청 비용 725달러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의 250%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유명 호텔 밀러네온 빌트모어 LA가 한인 윤수아 씨를 영업 마케팅 디렉터에 임명했습니다. 윤 씨는 영업과 마케팅 전략 개발, 그리고 수익과 유통 업무를 총괄하며 683개 객실 판매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윤 씨는 빌트모어 호텔에 합류하기 전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그리고 한국 등에서 호텔 근무 경력을 쌓았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인 학생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포트리 고교에 재학하는 최지호 군과 이슬기 양이 각각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한인경제인협회는 내년 6월 개최되는 제5회 북미주 비즈니스 엑스포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도 진행했습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치고 한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은 모두 3개로 임대 문의는 한인의 이메일이나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북미주 한식세계화 협의회가 하와이에서 새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미전역 13개 지부와 한국 정부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회 기간에는 프랜차이즈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힘들었던 한 해 잘 견뎌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갑진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